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아 청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상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었던 좀 이제 상담 요청이 와서 진행이 되던 이제 그런 종목군들 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CS윈드, 두산중공업, 유니슨, 삼강 MNT, 뭐 LS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해상폭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보면은 주가의 흐름 보시면은 이 CS 윈드 엄청 하락하고 있고요. CS 베어링도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니슨,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삼강 MNT, 그 다음에 이제 LS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N이죠. 네.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거는 도대체 해상폭력 요즘에 왜 이렇게 힘이 빠졌나 라는 부분과 그러면은 이거 뭐 이제 그 궁금하신 게 그러면 해상폭력 끝났냐? 해상폭력 끝인가? 요거 것들 그러면은 만약에 아니라면 언제쯤 보면 좋나? 요런 것들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금 이 해상폭력도 약간 이 섹터 자체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단주들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진단주들 실적도 잘 나오고 코로나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진단이 끝났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섹터 자체의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도 좀 반영이 되기 어려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섹터의 조정이 나올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장주가 이제 조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이 대장주가 조정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젠이 보통 대장주로 좀 불러일으키죠. 굉장히 좀 크게 조정이 받았죠. 지금 이 해상폭력 쪽에서는 이제 CS 윈드가 이 대장이에요. CS 윈드가 대장인데 지금 CS 윈드의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뭐 이제 유무상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뭐 권리락 이런 것들 나오면서 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승분 7, 80% 상승했던 부분들을 좀 지나면 다 반납을 할 정도예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눌리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도대체 왜 떨어질까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 왜 빠졌나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것 같아요. 단기적인 효용성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긴 사업의 호흡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효용성 부분은 우리가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나눌 거고요. 긴 사업의 호흡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단지를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뭐가 많이 중요하냐? 이제 지상에서 이 언덕이 있고 이렇게 타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풍력 타워를 돌리려고 하면은 이 이제 동네 주민 장을 만나야 돼요. 근데 바다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바다에 사는 이 마을의 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협의가 돼야지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 같은 경우 사업이 7에서 9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유니슨과 두산중공업은 이제 이 풍력 이 터빈 8메가와트 그다음 10메가와트 부분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이거는 이제 유니슨 기준이죠. 두산중공업은 아직 주담이랑 통화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적으로는 조금 근데 어쨌든 준비는 하고 있죠. 얘네들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진행이 될 때 이 큰 사업 사이클에 충분히 들어갈 법 하거든요. 그래서 후발주자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계약 공시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분기에 이제 반영이 돼서 매출이 올라가는 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변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해상풍력이 단기적으로 보세요. 지금 이제 작년 굉장히 오랜 기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6월,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 시작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올랐어요. 거의 지금 반년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정배열이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가요. 거의 1년 정도 갔어요. 1년 정도. 6개월 정도, 6개월 이상 갔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강조드렸던 것들 중에서 이 주봉상 깨지 않았던 라인 20선 깨졌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월봉상으로는 이제 10월선까지 가고 있어요. 요거까지 깨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빠지고 그 다음에 조정 나오면 요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평선으로만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무조건 이평선으로 대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론 CS 윈드나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이 좀 그게 오르긴 했죠. 그래서 이제 CS 윈드를 한번 볼 건데 자 보시면은 CS 윈드 단일 판매나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단위 많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2만원 하던 게 이제 10만원까지 올라갔으면 주가가 5배 올라갔잖아요. 5배가 올라갔는데 지금 요 매출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직전 사업 영도랑 봤을 때 지금 실적이 어떤가요? 분명 이제 증설이나 이런 것들 특히나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정말 단일 판매 공급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공시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공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공시는 엄청나게 많이 특히나 CS 윈드는 뭐 어마어마하게 공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적어도 1년 정도씩은 걸리거든요. 1년 정도씩은. 자 보시면은 이건 뭐 기재 오르고 이건 기재 오르고 자 뭐 예전부터 해서 얘네는 진짜 뭐 공시가 많아요. 공시 날짜 보시면은 2월 8일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2월 4일 여기 2월 4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하는데 물론 짧게 해서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짧게 하는 거는 100, 1000억, 10억 100, 1000억, 10억 해서 이제 87억 뭐 작은 규모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거야 뭐 이제 단기간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요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반년 이건 2분기 나눠서 들어갈 거고 그쵸? 이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수주 공시가 많이 나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CS 윈드조차 이제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많이 성장하긴 했죠.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주가가 5배 뭐 6배 이렇게까지 올라갈 정도냐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정말 좋은 업황이라든지 미래에는 정말 커질 거는 확실해요. 미래엔 커질 거가 확실한데 지금 주가가 계속 올랐으면 또 상관이 없겠죠. 계속 오르면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을 하겠죠. 이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5배 정도가 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이 테마가 유지가 되느냐? 테마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야. 성장을 할 건데 이게 길어지니까 드디어 이제는 약간 이 실적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는 관점으로 들어왔을 때는 물음표가 이렇게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잘 가던 반도체, 뭐 친환경 인프라 여기 다 잘 가고 있는데 진짜 많이 시세가 나왔죠.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61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증시가 이렇게 막 힘을 받아서 올라갔었던 이 부분 중에서 일정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은 여기에서 특히나 들어와서 수익을 봤던 부분부터 좀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뭐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특히나 이쪽은 또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아마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텐데 이 보시면은 이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죠. 최근에 외국인들은 많이 사고 있지만 기관이 워낙 많이 매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뭐 사모펀드나 이런 쪽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털고 나가는 물량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 거고 두산중공업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죠. 외국인들 뭐 좀 매도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총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대세적인 상승들이 나왔을 때랑 비교했을 때는 수급이 좀 많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고요. 그쵸? 뭐 삼강 MN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고 한 달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버텨나가질 못하는 거죠. 근데 규모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기관도 좀 세고요. 그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좀 또 이제 손절매가 좀 나왔고 CS윈드 같은 경우는 개인은 정말 많이 샀지만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분명 이제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던져대면은 사실 뭐 거래량 대비해서는 뭐 물량이 적지만 분명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 삼성전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분명 이거 시간 지나서 막 1년, 2년 뒤 가면은 지금 가격이 아마 저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긴 사업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이 섹터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힘을 받다가 조금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얘가 단기적으로 뭐 이제 그 해상풍력 단지 뭐 48조짜리 이런 것들 얘기 나와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 후속에 대한 단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해상풍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쪽 지금 눌려있는 쪽이나 아니면 지금 떠오르는 쪽이나 요런 쪽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영향을 줄 거고요. 일정 가격대까지는 이제 익절로 나가겠지만 그 라인이 이탈되고 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이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의 투매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물량으로도 계속적으로 눌리고 빠지고 하게 돼요. 그러다가 오르기 전 가격대까지 패닉셀로 계속 나오다 보면은 그때부터 멈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힘이 빠지는데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마저도 이제 CS윈드가 여러 가지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주식이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주가 또 이제 좀 멈추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까지도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효용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풍력발전 이용률 고작 20%대라는 얘기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국내 풍력발전소 요거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람에 대한 그 효율성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보세요. 서해 풍력단지 이용률 10에서 20% 불과한데 이렇게 됐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약점 풍향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리적인 문제들을 해소를 해서라도 나중에는 분명 풍력으로 가야 될 거예요. 왜?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런 이슈들, 친환경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풍력만으로는 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48조 원이 투입되는 이 친환경 부분도 원전 1기 정도의 전기 생산밖에 못할 것. 그러니까 이런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특히나 뭐 덴마크 이런 유명하죠. 노르웨이. 그래서 이런 쪽은 발전 효율이 5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이 낮다 보니까 요게 이제 또 주민들이 또 이제 오케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민원을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발전 확대의 속도 조절,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좀 지연이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런 얘기 나오죠. 이제 천문학적 해상폭력 투자 용두삼이 걱정된다 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지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해상폭력 사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비용만큼 효율을 거둘 수만 있다면 기후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요런 부분에서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원래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센데도 요런 회사들도 천천히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빨리 조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해상운임, HMM 이런 애들 올라가는 이유들도 다 이제 환경 규제에 대한 영향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계속적으로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상 풍력 발전에 좀 영향을 줄 건데 자, 그러면은 그 지금은 안 좋은 얘기들을 했어요. 안 좋은 얘기들을 했는데 요거까지 지금 이 전문가들 효과 과정 요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원전보다 되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하지만 해상풍력 시장은 열릴 겁니다. 열릴 거예요. 요거는 열린다라는 거에는 저는 뭐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속도에 대한 조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상풍력들이 조금은 좀 쉬어가는 부분들,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산업이 보면 항상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살짝 옆으로 좀 쉬어가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요런 부분에 지금 좀 들어와서 약간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이평선들 조금 이제 도달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다만 지금은 약간 조정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생각을 해보실 좀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왜 해상풍력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자, 일단 첫 번째 요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상풍력 예전에 이제 오르기 전에 특집 찍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런 해상풍력을 확대를 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진행을 제가 이거 보여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자, 보시면은 그 이제 이 해상풍력 관련된 에너지 전략 발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EU의 해상재생 에너지 전략 목표 보시면은 이제 윈드 에너지 캐퍼시티에서 이제 윈드 에너지 쪽 보시면은 또 바다 오션 에너지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된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4배고 5배고 5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규모가 요때에서 비교하면은 몇십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EU 집행위는 해상풍력 발전 개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2.2기가와트에 불과한 이 발전 용량을 50년까지 93기가와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즉 46배 정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 일본도 45년까지 뭐 40기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발전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럽의 해상풍력 발전 노력은 계속될 거다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계속될 거예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철강, 조선철강사 400조 엄청난 시장이죠. 우리 뭐 바이오 종목들 보면은 신형 이거 뭐 10조다 뭐 5조다 얘기하는데 요거는 1400조예요. 캐파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캐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세아베스틸에서도 특수강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거의 좀 얘 얘기했고 얘랑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했죠. 뭐 세아제강 같이 가는 애들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전 세계 해상 풍력 시장은 30년까지 약 1472조가 투자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이 중 55%를 아시아 기업들이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 이거는 시장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은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도 수혜를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특히나 뭐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풍력 타워 어마어마하게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190메가와트밖에 안 되지만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이것도 뭐 거의 뭐 몇십 배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관련된 업체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 괜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전선업계, 제가 LS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해저 케이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 보시면은 이제 요 풍력사 해저 케이블이 핵심 부품으로 활용이 되는 해상 풍력 발전 시장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서 증설까지 진행이 되죠. 증설까지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LS 전선, 뭐 LS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 확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관련된 산업들은 이미 기대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부품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요거에 지금 투입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 해상풍력이 안 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간다라는 거죠. 가는 거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금액으로 바로 들어가서 지금 존버타시면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일정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두고, 주가의 조정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와도 한동안은 또 조정이 길게 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얼마씩 일정 금액씩 해가지고 분할로 해가지고 뭐 매집 기간만 6개월을 잡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이 수익이셨을 거잖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뭐 수익 실현 당연히 위쪽에서 끊어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밑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상풍력이나 이런 쪽이 조금 이제 성장을 하는 부분들, 보시면은 이제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쪽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거든요. 게다가 일단은 해상풍력은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어쨌든 정책주예요. 정책주. 이미 밀고 있죠. 정부에서 5대 강국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상풍력 끝인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아니라면 언제쯤 봐도 좋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단발적으로 뭐 우리가 지금 서해안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거나, 더 추가적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서 그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 단발적인 또 이런 이 풍력단지 이슈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뭐 오스테드라든지 이런 해외 유명한 기업들이 이제 제휴를 맺고, 우리나라랑 제휴를 맺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좀 터진다거나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쯤 보면 좋을까? 요 부분 이제 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벌써 이제 CS 윈드부터 볼 건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쪽 라인에서 사실 잡아가지고 이거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갔었던 부분이거든요, 해상풍력이.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여기 라인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한번 걸릴 라인이기는 해요. 걸릴 라인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지지가 못 나오고 깨지면 뭐 필수적으로 여기 1차 여기 2차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여기 3차로 해가지고, 그래서 3차로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보다 주가가 굉장히 많죠. 밑으로 내려가죠. 제가 이렇게 1차 2차 3차까지 잡는 거는 요까지 내려가니까 여기서 잡아라가 아니라, 적어도 매집을 한다라는 거는 얘가 좀 뭐 단발성 이슈라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대응할 자금을 마련을 해놓으라는 얘기, 여기까지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이제 이 박스로 봤을 때 박스권으로 일단 어느 시점에서 좀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흐름들로 본다면 이렇게 좀 조정이 만약에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온다면은 고가격 때까지도 일단 적어도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여기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손절을 치신다면 상관은 없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종목이면은 계속적으로 분할로 이제 처음에 큰 금액이 들어가기보다는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하방 라인을 충분하게 열어놓고 항상 접근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내가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뭐 물론 많은 물량을
엄청나게 이제 다 넣는 것보다는 좀 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수익률 측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쪽이 더 낫겠죠. 그래서 일정 라인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수를 분할로 하는 편입니다. 분할로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나눠놔요. 그리고 요거는 안 써요. 돈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놓으면 그래도 좀 대응하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해놔도 생각보다 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제 근데 손절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서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이제 일정 가격으로 굉장히 좀 조금씩 모아가시는 분들, 뭐 그런 것들 사실 매집이 좀 자신 없다 하시면은 매일매일 일정한 양 고정으로 조금씩 사서 모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120선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이탈이 안 됐던 이제 60선까지도 여기도 뭐 살짝 위험하긴 했지만 금방 돌아왔었는데 이번에 완전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0선까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박스권을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은 저렇게 눌리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지금 애증의 또 종목 유니슨인데 일단 여기가 1차 매집 라인이긴 했어요. 여기 1차 매집 라인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탈출 기회가 충분히 있었죠. 오히려 수익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도 여기에서 이제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그 다음에 20선 지지도 안 나오고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역별이 나왔죠. 역별이 이제 크로스가 되면 항상 역별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움직임이 나왔고, 자, 요 종목도 지금 이제 조금 버텨줄 수 있는 라인이 여기서부터 3,3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무너지면은 요 밑에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 이제 지지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 밑에 라인까지는 일단 대응을 안 하고 뭐 손절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그렇게 좀 끌고 가셔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차곡차곡 모으는 거죠. 매달 얼마씩.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큰 돈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고통이 받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싫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매집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한참 동안 그냥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 놓으시고, 이제 다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랐다, 뭐 21선을 뚫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정배열이 다시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만 잠깐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죠. 두산중공업도 이제 1850원 여기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인데, 그래도 여기 지금 윗라인대에서는 좀 버텨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버텨주고 다시 올라가 준다면야 다시 요 부분이 이제 뭐 네오이즈나 앱콜로니아 이런 차트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역배열 만들어서 빠지기 시작하면 일단 여기에서 또 테스트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제가 이전부터 물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좋아하시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항상 우리가 생각은 해놔야 돼요. 최악의 상황, 지수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악재가 터진다거나, 사실 미래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뭐 LS 같은 경우는 이제 120선 이탈되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이 63,600원 일단 지지 나온지 봐야 되고, 요거 깨지면은 만약 신규 입성이라면은 그 한동안 좀 지켜보시다가 여기 라인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매집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LS 같은 경우는 일단 또 특히나 전기이동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해상 폭력들보다는 덜 빠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강의 MNT도 지금 120선까지 깨졌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까지는 한번 열어놔야 되거든요. 요까지 여기 일단 전저점 깨지는지 한번 살펴보고, 요거 깨지면 이제 여기까지도 하방을 좀 많이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상승 탄력이 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이야 손절이지만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다 익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이제 부분들에서 과감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5G 관련된 종목군들로 좀 예를 들면은 정말 좀 많이 눌렸죠. 뭐 서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일정 라인까지는 좀 빠집니다. 그래서 요런 데서 이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천천히 매집을 해가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돼요. 뭐 KMW나 요런 것들도 보시면은 이 이전 가격대까지 안 빠질 것 같지만 이렇게 빠지거든요. 지금 요것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 요 박스지, 사실 한 번 더 조정받으면 요까지도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뭐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하죠. 요것도 이제 전저점까지 갔고, 얘도 마찬가지. 좀 차트 보면은 한번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라인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시점을 조금 어차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뭐 물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위해서도 이 해상폭력이 왜 빠지는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찍는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대응이 안 되시고 수익권이시다가 물리셨던 분들, 아니면 계속 보유하시다가 좀 힘든 구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지금 당장 손절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도중에 이제 어중간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다가 특정 시점에 왔을 때 다시 접근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왜 떨어졌나, 그리고 이제 끝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한 번에 많은 돈을 넣어 놓으시기보다는 이제 분할로 모아 가신다는 관점으로, 저는 항상 장기로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부분으로 이렇게 조금씩 모아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언제쯤 보면 좋나는 이거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제 얘기가 무조건 정답이지는 않겠죠. 다만 참고하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얘기 한번 뭐 공감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와 의견이 다르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또 따로 각자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요거는 이제 이 해상폭력에 대한 저의 생각,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을 거예요. 5G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성장은 할 건데 요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고 조정이 나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정 구간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다잡고 시간을 좀 잡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모아갈 건지 그런 이제 전략을 좀 세우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해상폭력 얘기 뭔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 얘기가 좀 지금 단기간에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드실 텐데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고,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이벤트들이 생기거나 하면은 주기적으로 또 관련된 영상들 또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소개도 해드리고, 일단 뭐 제 생각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다 라는 부분들 좀 한번 소통하는 시간 또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상폭력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